사화. 자, 사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가 끝났네요. 사화의 비중은 일단은 하위 개념이다. 그래서 일단 궁과 별의 어떤 관계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다라는 걸 일단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화는 후순위다, 하위 개념이다라는 걸 일단은 전제하에서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선천사화는 평생 흐름을 파악하고 암시를 남긴. 자, 선천의 사화는 평생의 흐름을 파악하고, 근데 흐름 파악은 어디서 우선적으로 하라고요? 궁과 별. 그럼 어떤 궁과 별? 선천의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명신궁, 복덕궁. 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궁 전체의 어떤 별의 구성. 그래서 가장 축약해가지고 작게 이야기하면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소위 말해서 그릇을 보면서 이 사람의 경향성, 방향성을 갖다 먼저 판단을 한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사화를 보면서 좀 더 세부적인 아니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본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렇지만 궁과 별을 제껴놓고 사화만 놓고 딱 본다면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의 흐름을 파악하고 암시를 남긴다. 그만큼 선천사화는 이 사람의 그릇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록과 기, 특히 록과 기는 이 사람의 흐름, 향배에 아주 중요한. 그러면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선천사화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왜 중요하느냐? 한마디로 에너지도 왕성하기 때문에 어떤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의 어떤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는 하다못해 운세를 갖다 볼 때도 선천사화를 갖다 잘못 건드리면 아주 좋게도 아주 안 좋게도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천의 화기를 건드리는 거 하고 대안의 화기를 건드릴 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선천의 사화를 건드리면 예를 들어서 돈으로 굳이 따진다면 내가 그 100원을 손해본다면 대안의 사화를 갖다 건드리면 뭐 한 30원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볼 거라고, 만약 흉위로 나타났다면. 됐죠? 자, 두 번째, 대안의 사화는 10년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천의 암시를 일으킴. 자, 대안의 사화는 당연하죠. 그 10년 안에 영향력이니까. 그 10년 안의 영향력이니까 그 10년 안에서의 흐름을 파악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0년 안의 흐름은 뭐 위주로 파악한다? 궁과 별. 일단 그 대안의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으로 흐름을 먼저 파악한다. 그러고 나서 사화로 플러스 알파 해주는데, 그런데 사화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10년 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그 대안사화다. 그러고 또 뭐냐면 선천의 사화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느냐, 이게 지금 그겁니다. 관건입니다. 선천의 사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그냥 딱 박혀 있는 거라고.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씨앗, 암시, 어떤 그 자질, 잠재 능력, 이런 거라고, 선천의 사화는. 그런데 대안의 사화는요, 이 사람이 그릇을 판단하는 그러한 소스가 아니고 이 선천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씨앗을 탁 일깨워가지고 끌어내느냐 아니면 계속 못 건드리고 그냥 놔두느냐, 이걸 파악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화는 사화끼리의 유기적인 관계가 크다고요. 사화끼리의 유기적인 관계가. 그러면 그 사화가 선천에 어떤 암시가 있는지를 딱 보고 있는데 운세에서 오는 것은 어떤 기란 의미, 흉한 의미보다는 얘를 딱 건드려가지고 깨우느냐 아니면 헛발질해가지고 못 깨우느냐, 이런 이미지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근데요. 예. 선천사가 고정적으로 있는데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뒤에 명반을 보고 보세요. 밑에 명반을. 자, 밑에 명반을 보시면, 자, 선천에 록과 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궁에 있죠. 선천의 형제궁에 탐낭화록이 있죠. 자, 근데 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덕궁, 진궁에 있죠. 기량의 화기죠. 천기의 화기죠. 이게 이 사람의 씨앗이라고. 이 사람이 어떠한 암시가 있는지 씨앗이라고. 근데 지금 무오대안이죠. 무오대안.
무오대안이면 무, 탐, 월, 필기 해가지고 어때? 탐낭에 록이 붙고 천기에 화기가 붙어요. 어때요? 선천의 암시를 그대로 일으켜버리죠. 그러니까 대한이 무오대안이기 때문에 선천에 가지고 있던 어떤 축궁의 그 탐낭의 에너지하고 그 진궁의 천기의 화기의 에너지를 갖다가 대한의 록기가 싹 와가지고 싹 일으켜버린다고. 반응을 갖다가 딱 깨워버린다고, 얘네들을. 잠자고 있는 애들을. 지금 움직인다, 일으킨다라는 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무오대안이 아니고 경오대안이다. 그럼 경, 일무월동 아닙니까? 천기에 화록이 붙죠. 그러고 나서 천기에 태양에 붙잖아요. 태양. 일무월동이니까. 태양에, 인궁에 태양에 화록이 붙고요. 천동, 자궁에 있는 천동에 화기가 붙어요. 자, 이거는 선천의 록기를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때는 지금 그쪽에 근접을 못 일깨우는 거라. 되시겠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천의 사화는 좀 더 근원적이고 이 사람의 심지어는 그릇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자질, 씨앗, 잠재 어떤 능력, 잠재의식 이런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데 대안에서는 이 사람의 그릇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선천의 암시를 갖다가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나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릇을 파악하십시오. 운세 파악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그릇을 파악해야 운세를 볼 수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대안에서 생뚱맞게 임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원 그릇에서 있다 안 한 걸 갖다가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서 뻥 하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다고. 대안이라는 것은 원 그릇에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원 명반에 암시된 걸 대안이 일으킨다라는 표현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대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원 명반에 있는 암시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절대로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이거 아주 중요하면서도 너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운을 보기 위한 가장 전초 작업이다. 이게 안 되면 운을 볼 수 없다. 그냥 단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릇, 선천의 암시를 판단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 선천의 암시라는 거 요거 오해가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기서 암시라는 것은 록과 기를 보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암시라는 것은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놈인가를 보는 것, 이것도 역시 암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는 거. 그래서 록과 기를 포함한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 복덕궁, 신궁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릇을 판단한다라는 게 이 암시를 찾아내는, 이 사람의 어떤 코드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록과 기만이 암시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화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사화 위주로 이야기하지만, 자, 그 다음에 유년사화는 대안의 암시를 일으킨, 결국 위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유년은 뭐 대안에 귀속된다. 그래서 세운 제가 보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대운을 알아야 세운을 볼 수 있지. 대운을 모르는데 세운을 절대 볼 수 없다. 대운은 그럼 어떻게? 선천을 알아야 대운을 알 수 있지. 이 대안은 절대 그렇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천, 대한, 유년, 유월, 유일, 유시. 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까운 것끼리 유기적, 이 말은 뭐냐면,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위에 쫄따구, 바로 위에 고차, 바로 밑에 쫄따구. 쫄따구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후임병이죠. 자,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유기적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실제로 내가 영향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내 부모라고,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식이라고, 내 할아버지, 내 조상들, 밑에, 한참 밑에 몇 대를 거슬러 오란 조상들, 내 몇 대를 거슬러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오는 그것도 후손들하고의 관계는 미미해진다고요.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선천하고 대안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크지, 선천하고 유년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 유년하고는 대안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커요. 당연히 유년하고 유월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크고, 그럼 대한하고 유월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한 달이 건너서라고. 그래서 바로 인접한 관계일수록 유기적인 관계가 크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또 보면 위에서 했던 말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내 한 단계 위에 있는 거, 한 단계 밑에 있는 거 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크다라는 말을 다르게 싹 표현하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유년은 대안에 귀속되어서 움직인다. 대안은 그러면은 이 말하고 똑같아. 이거 유년은 선천에 귀속되어 움직인다. 이거 똑같아. 그래 똑같은데 우리가 유년을 판단할 때는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천에서 암시되었다고 유년에서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선천에서 암시된 반 중에 대안에서 움직인 것만이 유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선천에서 10개가 암시되어 있다면, 만약에 그 대안에 3개가 만약에 일으키고 있다면, 그 유년에서는 그 3개 중에서 움직이지, 대안에서 이야기 안 한 그 나머지 7개가 유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 개념은 이렇게 잡으세요. 물론 이거 사법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라인으로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권과. 우리 록권과기에서 권과는 록기와 함께 일어날 때, 함께 할 때 일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록권과기에서 권과는 록이나 기처럼 에너지가 왕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록하고나 기하고 같이 움직이면 그 권과가 같이 쑥 일어나지만, 그거로서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작용력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면으로서는 굉장히 미미해서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록기.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깊게 새기지는 않으셔도 돼요. 뭔 말인가 하면 록기를 한 통으로 이해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록이 기라고 기가 흉하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갖다 믹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록과 기는, 록은 시작이고 기는 결과 쪽에 가까우니까 그 기가 일단은 길할수록 훨씬 더 좀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개가 한 통으로 지금 엮여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록하고 기가 있는 그 궁이 있다면 그 두 개는 서로 영향을 조금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나중에 고급으로 올라갈 때는 아주 요긴하게 쓰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갖다 해두셨다가 다음에 쓰시고요. 지금은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아하, 록과 기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구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 뒤에 명발을 한번 펴보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록과 기만 딱 보고 이야기할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록과 기만. 그러면 이 명반에서 아직 여러분들 중에서는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만은 그냥 일단 어거지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다른 뭐 격이라 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해놓고 딱 볼게요. 아까 무오대안에 이 사람이 록과 기가 어디를 움직였습니까? 축궁과
진궁을 움직였어요. 자, 그럼 일단 세력 판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축궁이 강해요? 진궁이 강해요? 자, 한번 잠깐만 판단해 보세요. 축궁이 강합니까? 진궁이 강합니까? 진궁이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 볼게요. 그 이유는요. 일단 록과 기 중에서 기가 좀 더 세력적으로 좀 더 우선해요. 됐죠? 1대1로 딱 따져서 이야기한다면 록과 기 중에서는. 그리고 자 무곡 탐랑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개월을 쥐고 화록을 쥐고 삼방에서 록존을 갖다 또다시 보고 양옆에서 1호를 봤기 때문에 아주 강해요. 근데 청기천량 역시 기량이 타라를 쥐고 있으면서 화기를 쥐고 삼방에서 지공직업을 갖다 봤어요. 이것도 아주 강해요. 둘 다 강한데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일단은 화기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무곡탐랑은 형제궁이고요. 자 청기천량은요 복두궁입니다. 더더군다나 청기천량은요 대궁의 제백궁이 거기 공궁임에서 차승한궁에서 원 명반의 삼방사정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명궁, 신궁, 복덕궁은 비중 있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자 그런 데다가 자 그 복덕궁이 어떻게 돼요? 화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차승한궁 해가지고 제백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결국에는 진궁에 있는 기량은 이 사람한테 내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형제궁은 외궁으로 빠져버려요. 영향력이 있는 게.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판단은 사실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차차로 이제 배우는 거니까 지금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그냥 결론만 여러분들 알아들으세요. 아하, 결과적으로 축궁보다 진궁이 훨씬 더 좀 강한 에너지구나. 됐죠? 그럼 이 둘이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면 지금 뭐가 이긴단 말입니까? 진궁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속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 흉과 길이 딱 했을 때 이거는 흉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흉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그럼 이 둘이 붙으면 그러면 이때 록과 기만 딱 따져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대안에 이 두 개를 움직였다라는 것은 길흉이 혼재된다 이 말입니다. 길흉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중에 뒤에 뭐? 흉으로 귀결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또 스토리 한번 짜볼게요. 자 볼게요. 이 사람이 낚싯밥을 있잖아요. 길한 상황이 있는데 그 낚싯밥을 딱 물기만 물면 낮게 올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조금 잘 된다고 그 돈을 갖다가 막 누리고 그걸 갖다 즐기고 향유해버린다면 그 뒤에 올 이 청기 화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갖다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럼 만약에 내가 한마디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어떤 그 삶에 대한 맥을 안다면 이 밑밥을 이 불을 갖다가 오히려 잘 멀리 해야죠. 멀리하고 이 화기를 갖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학을 하고 만약에 종교인이라면 어차피 그 화기를 종교적인 측면으로 써버리면 돼요. 써면 그게 성화가 되긴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특수한 이야기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면 이 록이라는 거, 이 현실적인 이익이 들어오면 그 뒤를 물어서 청기, 천량의 화기가 같이 따라 들어온다라는 계산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이 말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록과 기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이해를 그냥 하세요. 자, 이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일단 차차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할게요.